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달월의 모양을 한 뜻은 고기 육자의 뜻을 가진 한자, 그것을 구분하는 육달월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그 부수에 대해서, 그 부수가 들어가면 한자가 만들어지는 뜻이 다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사람의 몸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 몸을 담당하는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한 번에 찍을 수 없어서 4개 정도의 영상으로 주제별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이 달월과 육달월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서 암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한 4개 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의 수업부터 잘 들으셔야 나머지 그 영상들도 잘 이해가 빠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육과 관련된 몸의 각 부위와 관련된 한자들을 배울 건데, 먼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 표시 기억하시지요? 제가 한자는 오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꼭 거기 위치에만 오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한자가 오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달리 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빨간색 분홍색으로 썼던 이 부분을 보시면 한자에서 달월 모양인데 왼쪽과 변 부분과 아랫부분만 위치로 오려고 하는 한자를 육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왜 육달월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고기육자를 써야 되는데 이 고기육에 있는 이 사람인 두 개가 복잡해서 약자로 쓰면서 한의를 그었더니 달월자 모양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육자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모양이 달월처럼 돼버렸네. 그러면 달월이지만 고기육자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자 해서 사람들이 육달월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나머지 그럼 진짜 달월은 위쪽과 옆에 오른쪽을 오게 되는데, 저번 영상을 보셔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저번 영상 보지 않았다면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발글명이나 발알망자를 기억해 보세요. 발글명의 달월은 오른쪽에 있었나요? 왼쪽에 있었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었죠? 발알망자의 달월은 어느 쪽에 있었나요? 그래요. 서서 언덕 위에 서서 봤다는 위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위나 오른쪽에 오는 달은 다 달이에요. 그렇지만 왼쪽이나 아래쪽에 오는 달은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의 의미를 가지는 고기육자예요. 다만 모양을 달월과 비슷한 건 뿐이죠. 그거의 예시들을 쭉쭉쭉 한번 볼 건데, 오늘 배울 한자는 총 10가지인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등배, 배복, 어깨견, 입술순, 등뼈척, 가슴흉, 허리요, 다리각, 뇌내, 똥구멍 항자를 오늘 배우는데, 제일 눈여겨 보이는 게 똥구멍 항자죠. 자, 이것도 다 우리의 오늘 신체에 관련된 한자들을 제가 정말 많지만 10가지 정도를 뽑아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달월 모양이 다 어디에 있느냐예요. 자, 보세요. 등배는 아래쪽에 있어요. 배복은 왼쪽에 있고요. 어깨견 아래쪽에 있고, 입술순 아래쪽에 있고, 등뼈쪽 아래쪽에 있죠. 가슴흉 왼쪽, 허리요 왼쪽, 다리각 왼쪽, 뇌내 왼쪽, 똥구멍은 왼쪽. 자, 제가 아까 말한 달월이지만 달월의 의미는 전혀 없고, 고기육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의 뜻을 가진 고기육자 육달월이기 때문에 오는 위치는 무조건 아래쪽과 왼쪽에만 와야 되고,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달월의 뜻을 가졌던 오른쪽에 오는 달월은 하나도 없죠. 그 차이를 무조건 머리에 넣고 있으면서 보셔야지, 달월자가 왔다고 해서 다 달하고 관련된 한자라고 보면 한자를 배우다 만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한자를 볼게요. 그러면 등배자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한자는 신체를 관련된 거고, 위에 있는 한자가 북녘 부자인데, 북녘 북에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그린 거고, 어디 멀리 도망가다 라고 해서 달아날 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아날 배에 배 발음을 쓰고 육달월이 뜻을 줘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쫄라맨처럼 여기에다가 점 찍으면 사람이 등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았기 때문에 등을 돌리다, 차갑다, 내 등 쪽에
북쪽 방향에 임금님이 계시다 해서 북쪽을 상징하고 내 등 쪽을 상징해서 등배인데 서로 등을 돌린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배경 할 때처럼 내 등 뒤에 있는 경치 할 때처럼 또는 나를 배신하다 배반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배자입니다. 두 번째 배복자도 보시면 우리 신체 중에 하나지요. 등이 있다면 앞부분에 배가 있는데 이 배라는 신체 기관은 특히 우리가 여기 이제 복통이라고 제가 배복 아플통을 해서 아프다고 했지만 우리 배 부분을 복부라고 하고 이 복부 쪽에만 집중적으로 살이 찌면 복부 비만하는 것처럼 이 배라는 것은 밥이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배가 찼다가 다 소화되면 꺼졌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한자가 반복할 복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신체, 뒤에 있는 한자가 반복. 우리 신체 중에서 계속 반복하는 작업 중에서 찼다가 꺼졌다가 하는 건 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반복할 복자가 들어가서 복발음하는 한자가 상당히 많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한자도 이 한자가 들어가서 음이 다 같은 복자 발음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 부수가 들어가서 공통된 뜻을 갖는 아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깨견자도 지포가 들어갔지만 집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어깨 모양을 그린 건데 지포 모양이 나온 거고 우리 신체 중에서 어깨 쪽을 그려서 50살 정도 되면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병을 50견이라고 부르죠. 또는 어깨 부분에다가 계급장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견장이를 찾다 해서 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체 중에 하나의 어깨를 그린 거예요. 네 번째 입술순 볼까요? 위에 있는 한자는 별진, 떼신, 용진 음이 많지만 조개살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선 조개신으로 해서 우리 신체 중에서 조개처럼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기관이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순인데 이 입술이 상당히 피부가 얇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 제일 많이 반응하는 거여서 입과 입술에 염증이 생기면 구순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불화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단어들 예시할 때 불화 두 개면 불꽃염이고 이 불꽃염은 염증염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순염 하면 입과 입술이 아프다가 되고 이 입술순 들어가는 고사성어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게 뭐 순망치안인데 이런 것들은 유래가 많으니까 다시 고사성어 파트 할 때 재밌는 이야기 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등뼈 척자인데 아랫부분에 신체하고 이 위에 있는 건 딱히 한자 있는 게 아니라 척추뼈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에 있는 척추가 날개에 있고 척추 쭉 있는 걸 그림을 그린 건데 척추 할 때 추자는 몽둥이 추자예요. 그래서 뼈가 몽둥이처럼 기둥을 하고 있어서 척추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달월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 달월은 달월이 아니라 신체를 뜻하는 육달월이다. 그래서 이거와 들어가서 다시 같이 결합한 한자들은 다 발음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한번 5개 정리해 볼게요. 북녘북자가 달아날 배가 있어서 배 발음을 하고 등 모양 찼다 꺼졌다 하는 복자 발음 그대로 가서 우리 배 모양, 어깨 모양에서 어깨견, 조개처럼 벌렸다 닫았다 하는 입술 모양, 등뼈를 그린 모양, 등뼈척. 그럼 6번째 가슴 흉자인데요. 우리가 흉부외과 흉부라고 하는 흉상 뭐 이럴 때 쓰는 흉자인데 여기에 발음이 들어있듯이 얘 자체가 원래 가슴 흉자예요. 흉할 흉의 싸다인데 우리의 기관들을 모든 것들을 싸고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지요. 그래서 그 흉한 장기들을 다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부분을 다 흉부라고 하는데 이거가 가슴 흉자를 표현하려면 신체와 관련된 한자니까 신체를 넣어줘야지 않나 싶어서 앞에다 달호를 넣어서 흉부, 흉상 할 때 쓰는 흉자입니다. 허리어자는 우리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요할 요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체 허리가 아프면 요통 상당히 중요한 신체지요. 다리각자 보시면 앞에 신체를 하고 뒤에는 한자가 답인데 물리칠 각자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앞에가 갈 거고 뒤에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앉기도 하고 쪼그리기도 하는 우리 신체는 당연히 다리겠죠. 다리가 예쁘다라는 말을 한자로 만들면 각선미가 돼서 다리가
줄선, 아름다움이 해서 각선미 이렇게 쓸 때 쓰고요. 이 다리 각자는 나중에 대본각이라는 뜻이 있어서 각본을 쓰다 할 때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뇌뇌자는 정말 우리 신체를 제일 총괄하는 기관인데 우리 뇌를 그림으로 그려요. 신체를 담당하는 달을 썼어요. 위에 있는 한자는 머리카락을 상징하고요. 아래에 있는 건 우리 정수리 신이라는 한자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 난 머리카락 이 윗부분만 강조하는 정말 우리 뇌가 있는 부분만 강조하는 한자여서 뇌뇌라고 하고요.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하고 뇌가 죽어있는 상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뇌를 상징할 때 쓰는 한자는 무조건 두뇌, 소뇌 이렇게 할 때 쓰는 뇌자입니다. 마지막 똥구멍 한자인데 어른이나 아이나 이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똥구멍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한자예요. 먼저 단어가 항문인데 이 똥구멍도 신체고 뒤에 있는 장인 공 발음은 변해서 항 발음이 되었는데 여기에다 썼다시피 장인공은 앞에 실사가 붙은 붉을 홍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붉으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걸 똥구멍 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병원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 10분 안에 정말 10자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먼저 5자 배웠고 지금 6자 중에서 가슴, 허리, 다리, 뇌, 똥구멍까지 배웠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달월처럼 보이는 한자가 네 종류가 있지만 위쪽과 오른쪽에 오면 달을 상징하고 왼쪽과 아래쪽에 오면 달월 모양을 둔갑한 고위육자를 뜻하는데 이것도 서예하는 사람들이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쓸 때 똑같은 달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제 거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달월 6달월은 이 앞에 있는 한일과 이 한일이 끝까지 가서 만나야 되고 달월자는 여기에서 끝에 닿지 않아요. 이게 다 쓰지를 않아요. 그게 약간 서체에서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달월은 예쁘게 이렇게 삐침을 하지만 6달월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쓴다고 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양에서 구분하자면 한이를 달월 테두리 하고 한이를 그을 때 끝까지 가버리면 6달월이고 달월을 쓰면서 끝까지 달 듯 말 듯 선을 다 완성시키지 않으면 달월로 서체에서는 보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6달월은 왼쪽 아래쪽 달은 위에 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신체와 관련된 한자 오늘 10가지 배워서 등, 배, 어깨, 입술, 등뼈, 척추까지 가슴, 허리, 다리, 뇌, 똥구멍까지 배웠어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우리 신체와 어떤 관련이 주제가 있을까 제가 조금 나누어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재밌지요? 쓰지 않아도 빨리 외울 수 있지만 이거를 다 써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제가 욕심을 낸다면 이거 말고 제가 옆에 썼던 활용 단어도 다 외우시는 것이 좋고 실력도 좋아지고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한자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거 올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6달월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6달월이 들어가면 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체 부위를 배웠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신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내장기관을 담당하는 한자들이 쭉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먼저 칠판 한번 보시게요. 우리를 보통 오장 육부라고 하지요. 오장 육부라고 하면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을 오장이라고 하고 육부라고 하면 위, 소장, 대장, 담, 방광, 췌장까지 해서 총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일부인 우리의 장기를 담당하는 것들을 오장육부라고 하고요. 특히 육부는 우리의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육부라 하면 음식물을 소화 관련 기관이다 해서 오장육부의 한자를 다 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약간 많이 쓰는 단어들을 뽑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오장육부 써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이나 뭐 검색해 보시면 다 한자들이 나올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별한 한자 7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에 관련된 한자 중에서 이제 겉부분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한자가 있다. 좀 주제를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건 오장장과 장부부, 세 번째는 밥통이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창자장, 다섯 번째는 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쓸개담, 그 다음 허파패까지 해서 많이 쓰는 단어 제가 7가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육다롤이 들어간 한자 중에 첫 번째는 장부를 보시는데 한자의 획순이 많으면 약간 급수가 높은 급수의 한자, 그러니까 어려워서 쓰기 힘들어하는 한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규칙을 떠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급수를 떠나서. 자, 오장장하고 장부부를 보시는데 앞에 정확히 신체를 담당하는 한자의 다롤 썼고요. 뒷부분에 장자와 뒷부분에 부자를 써서 발음 역할도 하고 뜻을 약간 도와주는데 뒤에는 한자가 감출장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상징하고요. 뒷부분의 한자가 관청부라고 해서 또 관청이 가지고 있는 곳간을 상징해서 우리 장기 중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쪽에 숨어 있고 창고에서 뭔가를 비축하고 있다가 내주는 것처럼 없으면 주고 많으면 비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장기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출장과 장부부자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정확히 발음 역할하고 앞에 있는 단어들이 오장, 장부 해서 오장장, 장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 할 때는 이 오장 간신비패신을 표현하는 한자고요. 장부부는 이 육부를 상징하는 한자에서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장부다. 오장육부 할 때 쓰는 장부 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한자를 쓰지 않은 건 장자와 부자가 다 이거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밥통 위자를 쓰는데 다롤이 아래 오더라도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고 위에 있는 한자는 밭전이지만 쉽게 보이면 밭전인데 바닥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위장을 좀 그렸어요. 이 위장을 그대로 쓰면서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서 이렇게 밭전 모양이 된 거고 위장 모양 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는 뭐 우리 병명에서 잘 많이 알죠. 뭐 위궤양, 위암 이렇게 해서 위염. 위 쓰시고 암자 쓰는데 이거 암자는 암암자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뭐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릴 한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꾸준히 구독하신다면 유익하게 정말 많이 볼 건데 이렇게 암암자를 보시면 이 병들역이라고 병들어 누울 역이라는 부수가 들어간 한자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영상 올릴게요. 자, 암이에요. 병 중에서 제일 위험한 암이고요. 여기 입구 3개는 암덩어리고 아래에다 매산 써서 이 가운데만 하면 바위 암자인데 정말 암이 바위 덩어리처럼 많이 있다는 뜻이어서 심각한 병이죠. 네 번째 창자장이라고 해서 변양이라고 하는 한자가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변양은 다른 자와 만나서 발음을 장발음으로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이것도 발음이 똑같은 한자들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보통 양이 장발음을 하고 양발음 그대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쉽게 마당장에서도 보았던 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다. 뒤에 있는 변양이 발음을 둬서 볕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쭉 우리가 뭐 햇볕은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 장기 중에서 쭉 많이 퍼져 있는 길게 퍼져 있는 소장, 대장 이런 게 장기 파열, 장염 이럴 때 진짜 많이 쓰는 창자예요. 예시에 단장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써드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단자는 끊을 단자고 장자는 창자장이니까 해석만 하면 창자가 끊기다죠. 이 뜻은 속뜻은 겉뜻은 창자가 끊어졌다지만 이런 한자를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에요. 자, 중국의 진나라의 어떤 사람이 협곡을 지나다가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새끼 원숭이가 너무 예뻐서 걔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신하가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새끼 원숭이를 데려오는데 뒷부분에 어미 원숭이가 막 따라와서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라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무채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따라오던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부짖다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이제 뭐 잡아먹었겠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죽은 이유 사인이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는 왜 창자가 끊어졌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새끼를 누가
데려가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아이를 구할 수 없으니 슬피 울다가 창자가 다 끊어질 듯한 슬픔, 정말 그렇게 울부짖다가 죽는 어미 원숭이의 마음을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그 슬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창자가 끊기는, 짐승도 생명이고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자식과 어미 사이에 끈끈한 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동물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장, 창자장은 많이 쓰는 소장, 대장할 때 쓰고요. 5번에 간관과 쓸개담이 있는데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 쓰죠. 이 간이라는 장기는 나쁜 독소가 오면 배출해주고 막아주는 방패 역할하는 장기래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 아파 라고 소리가 냈을 때는 엄청나게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방패간을 써서 간, 자, 간이 뭐하다? 간간, 우리 신체 중에서 방패 역할하는 장기는 간이다. 간 옆에서 쓸개 역할도 쓸개즙을 내서 간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소리 없이 얘도 일을 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한자가 말씀만 들어간 한자인데 이게 소근거릴 첨자예요. 얘는 첨 발음도 있고 담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첨이 담으로 변한 걸로 치고요. 한자는 발음이 좀 약간씩 후손에 전해지면서 변해지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다 형성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이 담이 됐다는 얘기는 비슷한, 첨이 갑자기 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비슷한 경우라면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 정도만 비슷하면 형성자로 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 들어가서 첨 발음이 담이 됐다 주고 우리 신체 중에서 소리 없이 간을 도와주는 장기 쓸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개 주머니를 담낭이라고 한다든지 담즙이라고 한다든지 곰의 쓸개를 웅담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이건 세트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춰주고 보여줄 정도로 친한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내 속내까지 다 아는 사람, 내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이를 간담상조 사이라고 해요. 허파패에서는 우리 신체 허파패인데요. 특이하게 슬과 불이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이걸 시장시 저자시로 지금 보였을 건데, 시장시 저자시는 이 위아래가 한 번에 쓰지 않고 떨어져서 위에 쓰고 아래 수건권을 쓰는데 이건 한 번에 쓰는 한자입니다. 이 획순, 필순 이거 실수하는 한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확히 5편을 찾아보면 총획수가 8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근데 떼어서 쓰면 9획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슬갑불이, 슬자가 무릎슬, 갑자가 갑옷갑이에요. 그러면 슬갑은 무릎에다 하고 다니는 갑옷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슬갑 전쟁 나갈 때 투구 쓰고 가슴에 쓰고 하지만 무릎에도 보호대처럼, 무릎 보호대처럼 했던 슬갑인데, 왜 이걸 쓰냐면 우리 신체 중에서 허파에는 장기를 슬갑, 갑옷처럼 딱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 허파가 다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파 패자는 슬갑불을 써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장기를 덮고 있는 패인데요. 쓸 수 있는 단어가 폐활량, 폐렴, 폐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늘 신체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의 겉부분을 했다면 오늘 장기 쪽을 제가 한번 편집해서 해봤는데 유익했나요? 오늘 뭘 배웠냐면 오장육부 중에 오장장 장부라는 한자를 배웠고 그 중에서 위장 배우고 창자 배우고 간 배우고 쓸 배우고 허파 배웠어요. 이렇게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한 번씩 좀 필기해 보셔도 좋고 단어들을 받아쓰기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영상에도 그럼 또 어떤 신체와 관련된 공통점을 제가 좀 나눴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육달월과 관계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신체와 관련된 육달월 중에 오늘은 신체가 어떤 성질, 어떤 상태로 되었나, 신체가 지금 부풀었나, 줄었나,
어떻게 된 상태인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어요. 오늘 배울 한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신체를 기르는 일, 신체가 살찐 일, 신체가 또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일, 신체가 없어져서 빠지는 일, 신체가 속이 비어있던 일, 누구와 닮았다는 것, 썩었다는 것, 새살이 돋고 있다는 것, 신체가 부풀었다는 것, 이렇게 신체가 어떤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한자로 만든 좀 형용사 같은 그런 한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기를 육자에서 위에 있는 한자만 알면 해결이 되는 한자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기 태어날 돌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빙 돌아서 10달이 다 차면 아래로 머리부터 출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아들 자자는 지금 제가 뒤집어 놨잖아요. 이렇게 쓰지만 이걸 뒤집어 쓰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저렇게 세모 모양 있는 건 아들자를 뒤집어 놓은 한자예요.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크면 아들자로 변하고,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해서 어린아이에, 그래서 단어가 육아처럼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잘 몸집이 크게끔 기르다, 육아. 뭐 양육하다 할 때 쓸 때도 기를 양자 쓰면 되겠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적으로도 기르고 몸적으로도 기르는 걸 교육하다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살찔비를 보시면 앞에 있는 건 다시 신체고 뒤에 있는 한자가 땅 이름 파자인데, 이 땅 중에서 비옥한 땅이 되게끔 해주다. 이 땅에다가 심어서 더더욱 그 열매와 곡식들이 퉁퉁하게 크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 때 쓰는 재료가 뭘까? 그러면 바로 예시처럼 비료잖아요. 이 땅에만 심으면 살이 찌는 땅이 있어요. 이게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우리 사람한테 오게 되면 사람은 살이 찌는 것이 별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살찔 비자는 땅 이름파에서 이 땅은 모든 곡식을 살찌는 땅, 거기에서 살찌다만 캐치해서 우리가 이제 비만, 비대 뭐 이렇게 쓸 때 쓰는 한자고요. 그래서 땅에 좋은 재료 넣어서 하는 걸 비료라고 하지요. 세 번째, 아이벨 배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클비라는 한자예요. 새가 날개를 쭉 펴고 있는 걸 그렸던 한자인데, 클비가 배 발음을 주고 앞에 있는 한자가 신체인데, 신체가 점점점 부풀어서 또 다른 것을 안에 넣고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에서 배아 줄기 세포, 배아 식물, 뭐 이렇게, 이 아자는 싹 아자에서 발아 식물, 발아 뭐 할 때 쓰는 아자인데, 새로운 싹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배아라고 하고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신체가 또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가 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체가 커지면서 그 커진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아이벨배 이렇게 하고요. 벗을 탈자는 빠질 탈이라고도 많이 쓰는 한자인데, 뒤에 있는 한자에서 뜻을 도와줬어요. 바뀔 태, 이름도 태가 탈이 돼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태탈 하면서 여기 한자 보시면 우리 신체 중에서 뒤에 있는 한자 바뀌다 라고 해서 벗을 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신체가 바뀌었다, 신체가 원래 통통했는데 쭉 빠졌다, 신체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으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면서 사람이 다시 바뀌어버리는 것, 원래의 모습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빠지다, 자기의 모습을 벗겨줬네 해서 벗을 탈이라고 하고요. 단어 보시면 어느 선에서 벗어나는 건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탈락, 회원에서 탈퇴, 뭐 어디에서 탈선, 뭐 이렇게 뭔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기준에서 벗어나다, 빠지다 할 때 쓰는 탈자예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바뀌다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바뀌었네, 살이 빠졌네, 뭔가 모습이 변했네 할 때 쓰는 탈자고요. 빈속강은 발음을 조심하는데 뒤에 있는 한자가 빌공자, 텅 비어있다 공이에요. 텅 비어있는 우리 신체, 가득 차있지 않아야 되는 신체 할 때 쓰는 건데, 입은 항상 안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신체 구강,
그 다음에 콧속도 비어 있어야죠. 그래서 비강 이렇게 쓰는데 한자 시험 문제 볼 때 이 강 발음에서 아주 오답률이 많은데요. 뒤에 있는 빌공자 생각해서 빈속 공이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공자 발음이 달어를 만나서 강 발음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자, 오늘은 신체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고 있고 벌써 5자를 배웠는데 먼저 정리하시면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를 길렀다. 그러면 또 이렇게 땅에서 살찌게끔 잘 열매를 맺게끔 도와준다. 그 다음에 큰 신체가 다른 작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 내 신체가 바뀌었는데 뭔가 빠지고 옛날 것을 벗어던졌을 때 쓰는 한자고요. 우리 신체에서 꼭 비어 있어야 되는 신체기관 구강이나 뭐 비강이나 이럴 때 쓰는 강자를 배웠어요. 이제 6번째는 닮을 초자인데 작을 소자가 아주 쉽게 생겼지만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초상화 그린다고 하는데 신체를 똑같이 그리려면 엄청 큰 도화지가 필요한데 그 신체를 줄여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린다는 표현에서 작을 소를 썼대요. 작게 그린 그림 초상이라고 해서 닮을 초자라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닮는데 엄마 아빠보다 사이즈가 작지요. 아이가 훨씬 애기니까. 썩을 부자 보면 아래 고기육을 그대로 살려놨고요. 위에 있는 한자 달올로 쓰지 않고 그대로 살린 한자예요. 위에 관청 부자인데 관청에서 백성들한테 줘야 되는 고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썩혔다. 그래서 뭐 그런 정부를 나쁜 정부라죠. 백성을 위해서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우리가 부패 정부라고 할 때도 쓰는 부자고요. 우리 음식 중에서 두부를 발효시킨 게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두부 할 때도 쓰는 부자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썩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걸 때 넣는 약품이 방부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부할 때도 쓰는 부자입니다. 관청이 고기 관리 못해 썩혔네 해서 썩을 뿌리 외우시면 되고 3살 도들칠 부풀팽 배부를 창자는 2급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한자인데 공통점만 보시고 뒤에가 음이에요. 뒤에 있는 한자가 막을 질자인데 집실자 아니에요. 위에 구멍 혈자에 이를 지어서 구멍이 막혀버렸다는 뜻인데 우리 신체 중에서 잘 막혀야 되고 세균이 안 내가야 되는 여자 생식기 중에서 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는 구멍 생식기 질 할 때 쓰는 질질자인데 원래 3살이 도단할 질자예요. 그래서 잘 막혀야 되는 거. 여기는 비어야 되는 거. 마지막 팽창할 때 쓰는 한자인데 뒤에는 한자가 중국의 이름 땅 이름 팽, 부풀 팽자고 앞에 신체를 썼고요. 긴장자의 발음이 창으로 바뀌어서 창해서 신체 중에서 길게 많이 풍선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것을 팽창이라고 할 때 단어예요. 여기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한자들을 보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서 집어넣은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6달월 부수를 이해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걸 느끼시라고 많이 넣지 않았어요. 오늘은 신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상태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모아봤어요. 저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른다 기를육 땅에서 비옥하게 만들었더니 이 땅이 모든 식물을 살찌게 한다 살찔비. 그 다음에 큰 몸에서 작은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벨빼. 몸이 바뀌었다 바뀌다 벗어났다 빠졌다 해서 빠질탈. 몸속에서 비어있는 상태에 되어야 되는 신체 중은 빈속 강.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닮게 그리지만 어떻게 그려요? 작게 그린다. 닮을초. 관청에서 고기 관리 잘못했다. 썩을 뿌. 여기는 비어있으면 안되고 막혀있어야 되는 신체 부분. 3살 도들칠. 팽발음. 창발음이 장발음이 창돼서 팽창인데 달올만 붙여서 부풀어 있다, 커져 있다 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보는 방법만 터득해도 좋은 유익한 정보였을 거예요. 다음 영상은 이제 6달과 관련된 한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영상들을 좀 복습하시고 오늘 것도 한번 어렵지만 써보신다면 한자 실력이 쑥쑥 자라서 나중에 급수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급수 시험 관련된 영상 하나 올릴게요. 어떻게 해야 급수를 빨리
빨리 따고 이것은 정말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날 잡아서 제가 영상 한번 올릴게요.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이에요. 오늘은 육달을과 관련된 마지막이에요. 자, 한자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지금까지 쭉 의미 같은 것, 부수와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한자 부수인 육달어를 제가 영상을 올리고 파트별로 주제별로 해서 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배울 건 마지막은, 자, 우리 육달어 중에서 신체와 관련된 우리 신체에서 사용하는 사물들, 육달어과 관련된 사물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해서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오늘 배울 거 한번 볼게요. 포포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고기, 안주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술안주, 또 기름진 음식, 반찬으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것 중에서 고름이 생긴다거나 부스럼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회.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서 신체와 관련된 사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먹잖아요. 우리 고기하고 또는 우리 신체에 생기는 나쁜 것들, 우리가 좀 신체에 없어도 되는 것이 붙는 것들, 그래서 신체와 물건과 관련된 것을 한번 엮어봤어요. 오늘은 좀 먹는 게 많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포포인데, 육포포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세요. 다 달월이 다 들어간 거 보이시지요? 뒤에 있는 한자만 추가돼서 발음 역할을 도와줄 텐데, 클보라고 해서 포 발음으로 됐고요. 육포가 뭐죠? 예시도 육포예요. 육포란 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을 한 후에 말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고기를 말린다고 해요. 작게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말린 후에 이제 잘라서 먹겠지요. 그래서 크게 말린다 해서 클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 육포, 안주로 많이 먹고 요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소고기 육포,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주 효자는 안주가 한 가지가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한자는 가르칠 교자에서 많이 봤죠. 가르칠 교자 보시면 흑토 쓰고 이걸 쓰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변형된 한자인데, 잘 보시면 우리 윷놀이 할 때 윗부분에 표시된 모습이어서 윷놀이도 하나의 점괘예요. 이 표시가 다 나왔을 때 뒤집어졌을 때 윷 이렇게 하는 점괘 모양인데, 서로 엇갈리기다 라고 해서 안주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상다리 휘어지도록 안주가 많이 있는 상태를 그려서 엇갈려 있어요. 고기가 많이 있어요. 해서 안주 효자고요. 안주가 있다면 당연히 마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술이 있어야 돼서 술줄 써서 주효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름고자를 보시면 높을 고자에 아래 다로를 써서 고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좔좔 흐르는 정말 고열량이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의 지방 함량이 있는,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에서 특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름진 음식을 뜻해서 이게 들어가면 맛있다가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보통 산의 진미라고 하지만 고량진미라고도 합니다. 고자는 기름고자고 량자가 기장 량자인데, 중국에서는 수수, 기장 이런 곡식이 아주 대우를 받았고 쉽게 먹을 수 없는 곡식이어서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양식, 보배로운 맛들이어서 고량진미는 산의 진미와 같은 한자고요. 우리가 애써 수확한 것들을 고혈이라고 표현하는 한자도 있는데, 기름진 고기와 혈자는 피혈, 피땀 흘려 얻은 소득물이라는 뜻하는 한자도 있어요. 이 고자의 활용에 반찬 선사를 보시면 반찬 중에서 정말 보기 좋게 예쁘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에 착할 선, 좋을 선을 넣어서
고기 중에서 좋은 것들, 뭐 가끔씩 광고 멘트 보면 착한 음식, 착하다라는 표현이 좋다를 넘어서서 사람 이미지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착하다, 반찬 선자 뒤에 있는 착할 선이 좋다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런 물건들을. 그래서 선물 또는 그런 물건을 윗사람한테 바치면 선사하다 할 때 쓰는 선자고요.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최고의 선물이 고기였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요즘은 받고 싶은 선물 하나가 생선 종류, 육류 종류, 고기들을 좋아하지요. 잠깐 자 정리를 할게요. 육포할 때 쓰는 포포자인데 크게 말린 고기고요. 여러 가지 있는 안주고요. 기름진 안주고요. 좋은 반찬이고요. 마지막 고름농자와 부스럼 종자는 우리 몸에 굳이 없어도 되는데 생기는 것들, 사물이에요. 그래서 고름농자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농사농이에요. 발음도 좋지만 약간 뜻을 도와준다면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농사로 신체가 힘들어서 신체에 생기는 고름, 그걸 우리가 종기, 종양할 때 쓰는 한자죠. 그래서 종자가 아니라 얘는 농자니까 농양, 이래서 종기 양자예요. 그래서 농양이라고 하면 이제 고름 주머니가 있다는 표현을 뜻하겠지요. 부스럼 종자는 부스럼도 이 고름 종기하고 같은 한자예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것도 신체에 나쁜 균이 쌓이고 겹치고 겹치면 생기는 거여서 우리가 종기 할 때 쓰죠. 이런 종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에 굳이 없어도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거죠. 치료법이 다 없애는 작업으로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거울증, 겹쳤다 해서 우리 신체 중에서 겹쳐서 생기는 아픈 병, 종기, 고름농자도 농자가 이제 겹치다는 뜻이 약간 있긴 있어요. 여기서도 고름농에서 농사꾼이 많이 생기는 농양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먹는 이야기로 다시 끝나는데 아까 포포에서 육포를 먹었다면 이거는 생선류를 먹어요. 회회자인데 뒤에 있는 한자가 회회라고 썼는데 모일회자입니다. 모일회 이거 오타네요. 모일회자로 보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싶은 회가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해서 모일 회자에 다로를 써서 회회 생선회를 뜻할 때 쓰는 회자가 되고요. 그럼 나는 회 말고 육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한자가 고기 구울 자자예요. 그러면 회고기도 좋아하고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 너무 맛있다. 너무 좋네. 다시 또 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은 쪽으로 전달하고 소문을 내는 걸 회자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퍼지는 걸 회자라고 하고, 반대로 나쁜 이야기가 계속 소문이 나면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건 구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휘말리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 회자라는 말은 두고두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미담, 좋은 이야기가 회자고요. 그 다음 육회라고 하면 아까 이 회자가 생선회 날것이라면 육류를 날것으로 먹는 게 육회겠죠. 급하게 정말 육회가 먹고 싶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회회라는 표현에서 앞에 고기를 다시 활용했다는 것까지 오늘 자 고름농, 부스럼종, 회회, 포포, 안주요, 기름고, 반찬선까지 오늘은 어떤 거 배웠냐? 우리 신체와 관련이 되지만 우리 신체 밖에 있는 물건이 자, 당장 제가 영상을 쭉 보시면 자 달월과 저녁석을 먼저 구분했고 달월과 다시 육달월을 구분해야 되는데 달월이 포함된 한자보다 육달월이 들어간 한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육달월로 사람의 신체며 장기며 그 다음에 사람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는 사람 신체들이 먹고 사는 음식과 사물들이 뭐가 있는 것까지 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제가 육달월 구분법을 했어요.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딱 한 가지, 육달월과 달월의 구분법은 꼭 구분하자. 육달월은 달월 모양을 변장한 고기육 뜻이며 신체 뜻이다. 오는 위치는 왼쪽과 아래다. 나머지는 다 달월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부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특별한 영상 하나 올릴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애쓰셨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